2023년 6월 금융시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어펌은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외부 충격에 얼마나 회복 탄력적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금융 모델 정보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분석의 첫 페이지는 기업의 정체성과 이번 세션의 목적을 명확히 한다. 어펌은 단순히 나중에 결제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정직한 금융 상품을 통해 삶을 개선한다는 강력한 미션을 가진 결제 네트워크임을 간주한다. 2023년 6월 당시 어펌의 주가는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한 상태였으며 투자자들은 고금리 환경에서 BNPL 비후 나우 페이 레이터 모델이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었다. 어펌은 이 세션을 통해 자사의 수익 구조인 RLTC와 REVENU의 레스 트랜잭션 카스트를 어떻게 모델링하고 예측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수치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내재 가치를 수치화하여 보여주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어펌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RLTC를 예측하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RLTC는 총 매출에서 대출과 관련된 모든 가변 비용을 제한 순수익으로 핀테크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분석은 크게 상향식 바텀 마이너스 업과 하향식 타프 마이너스 다운으로 나뉜다. 상향식 접근 방식은 개별 제품별 GMV 총 상품 거래액을 예측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어펌은 페이 인사 0% APR 할부, 이자 발생형 상품 등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수익률과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후 대차대조표 내 보유 자산 안 마이너스 밸런스 시트와 매각 자산 오프 마이너스 밸런스 시트의 비중을 추정하고 각 항목별 매출과 거래 비용을 정밀하게 계산한다. 반면 하향식 접근 방식은 전체 GMV 성장률을 먼저 예측한 후 과거 트렌드와 매크로 환경을 반영하여 GMV 대비 RLTC 비율 %를 곱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예측치를 교차 검증할 것이 권장된다. 특히 고금리 환경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과 자산 매각 이익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별 항목의 동인 드라이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이다. 세 번째 페이지는 어펌의 성장 엔진인 GMV의 추이와 그 구성 요소를 상세히 다룬다. 2023년 3분기 회계연도 기준 GMV는 46억 3,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 성장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 최대 가맹점이었던 펠로톤 PELOTON을 제외할 경우 성장률이 24%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특정 가맹점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분산시키고 일반 소비재 시장으로 저변을 넓혔음을 시사한다. GMV 성장의 동의는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된다. 첫째, 제품 믹스 프로덕트 믹스 차원에서는 가맹점 다양화와 어댑티브 체크아웃 기술의 도입이 결정적이다. 어댑티브 체크아웃은 고객의 구매 상황에 맞춰 무이자 할부와 장기 할부 옵션을 동시에 제공하여 전환율을 최대 26%까지 높이는 효과를 낸다. 둘째, 구조적 동인 스트럭처럴 드라이버즈로는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오프라인 결제로의 확장이 꼽힌다. 마지막으로 계절성 시저널리티 요인인데 연말 쇼핑 시즌이 포함된 2분기에 GMV가 정점을 찍는 패턴이 명확히 나타난다. 어펌은 최근 페이 인사의 정의를 재정립하여 0% 이자, 6에서 8주 단기 할부 제품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저가형 일상 소비재 시장에서의 침투율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어펌의 독특한 자금 운용 전략인 대차대조표 내 보유한 마이너스 밸런스 시트와 매각 오프 마이너스 밸런스 시트의 비중 변화를 분석한다.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매각된 대출 자산의 비율은 34%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37% 및 2022년 1분기 56% 대비 눈에 띄게 낮아졌다. 이는 어펌이 대출 자산의 더 많은 부분을 자사 대차대조표에 직접 보유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 변화의 핵심 동의는 자본시장의 상황이다. 2023년은 금리 상승과 신용 스프레드 확대로 인해 대출 채권을 외부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기가 어려워진 시기였다. 어펌은 무리하게 자산을 매각하여 손실을 보기보다는
자체적인 자금 조달 능력 웨하우스 라인즈 및 ABS 발행을 활용해 자산을 보유하고 이자 수익을 직접 수취하는 유연한 대응을 보여주었다. 이는 어펌의 자본 조달 능력이 단순히 외부 시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과 결합되어 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보유 비중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자산 매각 이익을 감소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자 수익의 안정적인 기반을 닦는 효과를 가진다. 자금 시장이 다시 안정화되면 다시 매각 비중을 높여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어펌 모델의 차별점이다. 5번째 페이지는 어펌이 GMV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는지, 즉 수익화의 MONETIGATION 구조를 보여준다. 2023년 3분기 매출은 3억 8,1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익원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이자 수익 인트러스트 인컴, 가맹점 네트워크 수익 네더크 레버눔 자산 매각 이익 GAIN 안세일즈 어브 론즈, 그리고 서비스 수익 서비싱 인컴이다. 매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GMV 대비 총 매출 비율은 2023년 3분기에 8.2%를 기록했다. 2021년의 10%대에서 다소 낮아진 수치인데 이는 수익 구조가 고마진인 가맹점 수수료 중심에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고금리 환경에서 이자 수익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펌의 강력한 대출 역량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이 분석해야 할 핵심은 이 4가지 수익원이 매크로 환경 변화에 따라 서로 보완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으로 매각 이익이 줄어들면 보유 자산을 늘려 이자 수익으로 이를 상쇄하는 시기다. 이러한 다각화된 모델은 어펌이 경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탑라인 타프마이너스라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6번째 페이지는 가맹점 네트워크 수익 네트워크 레버누에 집중한다. 2023년 3분기 네트워크 수익은 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GMV 대비 비율은 3.2%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이 수치는 어펌이 결제 네트워크로서 가맹점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치를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네트워크 수익의 핵심 동의는 전체 GMV 규모와 제품별 믹스이다. 무이자 할부 0% APR 제품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높은 반면 이자 발생형 제품은 가맹점 부담이 적은 대신 어펌이 소비자에게 이자를 받는다. 따라서 페이 인사나 0% APR 상품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네트워크 수익률 테이크 레이트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2021년 대비 비율이 하락한 이유는 애머잔이나 SHOPIFI와 같은 거대 플랫폼 가맹점이 대거 유입되면서 평균 수수료율이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으며 절대적인 수익 금액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가맹점들은 고객의 결제 포기율을 낮추기 위해 기꺼이 어펌에 수수료를 지불하며 이는 어펌이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강력한 마케팅 플랫폼임을 의미한다. 7번째 페이지에서는 제품별 가맹점 수수료율 머천트 디스카운트 레이트 MDR의 추이를 보여준다. 어펌의 핵심 주장은 MDR이 각 제품별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더라도 어펌의 가격 결정력 프라이싱 파워이 훼손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MDR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품 믹스다. 12개월 이상의 장기 무이자 할부코 0% 롱는 가맹점이 고객에게 주는 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에 수수료율도 가장 높게 형성된다. 반면 이자 발생형 상품 코 IB나 비제휴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가상 카드난 마이너스 인터그레이터드 버추얼 카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보인다. 투자자들이 모델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전체 MDR의 변화가 개별 수수료 인하 때문인지 아니면 수수료가 낮은 제품에 이자 발생형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2023년 3분기 현재 어펌은 금리 상승에 대응하여 가맹점과 수수료율 인상을 협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네트워크 수익률의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8번째 페이지는 어펌의 가장 강력한 성장 항목인 이자, 수익 인트러스트 인컴을 다룬다. 2023년 3분기 이자 수익은 1억 7,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억 3,500만 달러 대비 약 32% 급증했다. 이는 단순히 대출액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자율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다.
핵심 지표인 평균 보유 대출액 HFI 대비 이자 수익률은 2023년 3분기에 24%를 기록하며 과거 19에서 22% 수준에서 크게 뛰어올랐다. 이는 어펌이 전략적으로 이자 발생형 대출 비중을 높였고 APR 상한선을 30%에서 36%로 인상한 결과가 본격적으로 장부에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자 수익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할인액 상각 애머티제이션 어브 디스카운트는 0% APR 대출을 실행할 때 발생하는 회계적 수익으로 포트폴리오의 질과 제품 구성에 따라 변동된다. 어펌의 데이터 기반 언더라이팅 모델은 높은 APR을 적용하면서도 연체율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고금리 환경에서 오히려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9번째 페이지에서는 자산 매각 이익지 AIN 안세일즈 어브 론즈의 추이와 그 배경을 분석한다. 2023년 3분기 자산 매각 이익은 1,600만 달러로 매각된 대출 자산 대비 1.9%의 이익률을 보였다. 이는 2021년과 2022년의 3% 중반대 수익률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다. 이러한 하락의 1차적 원인은 자본시장의 벤치마크 금리 상승과 신용 스프레드 확대다.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어펌이 대출 채권을 팔 때 남기는 마진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어펌은 이에 대응하여 매각 대출의 평균 APR을 높이고 신용 품질이 우수한 채권을 선별하여 매각함으로써 이익률의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 지표가 금리 환경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어펌은 자산을 무리하게 팔지 않고 대차대조표에 보유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시장 상황이 불리할 때는 보유 비중을 늘리고 우호적일 때는 매각을 늘리는 자본 차익 거래를 수행하고 있다. 2023년 중반의 낮은 이익률은 향후 금리 안정화 시 강력한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 10번째 페이지는 서비스 수익 서비싱 인컴의 역할을 설명한다. 서비스 수익은 이미 매각한 자산에 대해 관리를 대행하며 받는 수수료로 자본이 거의 투입되지 않는 고마진 수익원이다. 2023년 3분기 서비스 수익은 2,1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플랫폼 전체 오프-마이너스 밸런스 포트폴리오 잔액의 연율화 기준 1.4% 수준이다. 수익률 퍼센트는 과거 2.3%에서 다소 하락했으나 금액 자체는 매우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자산 매각이 다소 정체되더라도 기존에 관리 중인 포트폴리오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금 창출 가시성을 보여준다. 서비스 수익의 핵심 동의는 단순히 포트폴리오 크기뿐만 아니라 어펌 시스템 내에서 고객의 결제와 상환이 얼마나 원활하게 일어나는가 하는 운영 효율성이다. 어펌은 고도화된 IT 시스템을 통해 인건비 부담 없이 수백만 개의 대출 계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순이익률을 높이는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한다. 11번째 페이지는 어펌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가장 치열한 전장인 거래 비용 트랜잭션 카스트 구조를 다룬다. 2023년 3분기 총 거래 비용은 2억 1,400만 달러로 GMV 대비 4.6%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매출에서 이 비용을 뺀 것이 RLTC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체크해야 하는 지표다. 거래 비용은 4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대출 매입 약정 손실로스 안 LPC, 자금 조달 비용 펀딩 카스트, 프로세싱 및 서비스 비용 프라세싱 앤드 서비싱, 그리고 신용 손실 충당금 크레딧 프로비전이다. 2022년 초 5.8%까지 치솟았던 비용률이 4%대로 낮아진 것은 어펌의 비용 통제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음을 뜻한다.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기에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할 것을 우려했으나 어펌은 저금리 시절 발행한 고정금리 ABS와 다변화된 자금원을 통해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 충당금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은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펌의 대출 고객들의 상환 능력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12번째 페이지는 어펌의 자산 건전성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대출 손실 충당금 워터폴 차트다.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어펌의 총 대출 충당금 잔액은 1억 7,600만 달러이며 이는 전체 보유 대출의 HFI의 4.7% 수준이다. 차트를 보면 2022년 말 1억 8,200만 달러에서 1억 7,600만 달러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분기 중 신규로 적립한 6,100만 달러의 충당금보다 실제 발생한 제각차지 마이너스 오프스 규모인 6,700만 달러가 더 컸기 때문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충당금 비율 %의 지속적인 하락이다. 2022년 6월 6.2%에 달했던 비율이 현재 4.7%까지 내려온 것은 어펌의 대출 자산질이 과거보다 훨씬 개선되었음을 증명한다. 이 데이터는 BNPL은 저신용자 대출이라 위험하다는 시장의 편견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어펌은 매 건의 거래마다 실시간으로 언더라이팅을 수행하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고객은 즉시 걸러내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보유 대출액이 1년 사이 50% 이상 늘어났음에도 충당금 비율이 낮아진 것은 기업의 이익 체력이 그만큼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13번째 페이지는 손익계산서상에 직접 반영되는 신용손실 충당금 비용 프로비전 포 크레딧 로서즈를 분석한다. 2023년 3분기 충당금 비용은 5,3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매각 제외 GMV 대비 2.3% 수준이다. 이는 2021년 4분기의 3.9% 대비 비약적인 개선이다. 이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동의는 기말 보유 대출 잔액, 제품 및 가맹점 믹스, 그리고 어펌이 설정하는 신용 태도 크레딧 파스처다. 어펌은 최근 금리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더 엄격한 신용 승인 기준 ITACS 믹스 조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적인 운영 덕분에 실제 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충당금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RLTC 마진을 방어하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 투자자들은 어펌이 단순히 대출을 많이 해주는 회사가 아니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대출을 골라내는 기술 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신용 결과액 처월 크레딧 아우트컴즈가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어펌의 수익성 시나리오는 매우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다. 14번째 페이지는 운영 비용 중 하나인 프로세싱 및 서비스 비용 프로세싱 언드 서비싱 익스펜스를 다룬다. 2023년 3분기 이 비용은 6,500만 달러로 GMV 대비 1.2%를 유지했다. 주목할 점은 GMV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1% 초반대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비용의 동의는 전체 GMV 규모와 플랫폼 포트폴리오의 크기다. 특히 수익 공유 계약 레버누 마이너스 쉐어 어그리먼트를 맺은 대형 엔터프라이즈 파트너들과의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 절대적인 비용은 늘어나지만 상환 방식 최적화와 서비스 운영의 자동화를 통해 이를 상쇄하고 있다. 이 지표는 어펌이 전형적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입증한다. 초기 인프라 구축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거래량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추가 비용 증가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향후 어펌 카드가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 더 널리 쓰이게 되면 결제 프로세스의 직접화 등을 통해 이 비율을 더욱 최적화할 여지가 남아있다. 15번째 페이지는 금리 인상기에 가장 민감한 자금 조달 비용 펀딩 카스츠를 분석한다. 2023년 3분기 자금 조달 비용은 1,600만 달러로 평균 조달 부채 대비 연율화 수익률은 2.8%에 불과하다. 2021년 3분기 6.1%였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저비용 조달이 가능한 이유는 어펌의 고도화된 자금 조달 구조 때문이다. 어펌은 자본시장의 벤치마크 금리가 오르기 전 확보한 저금리 ABS 자금과 다변화된 웨어하우스 라인즈를 적절히 믹스하여 사용한다. 또한 최근에는 ABS 발행 시 스프레드 가산 금리를 축소시키는 데 성공하며 시장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물론 향후 신규 조달 자금은 현재의 고금리 영향을 받겠지만 어펌은 대출 APR을 이미 36%로 인상하여 자금 조달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자금 조달 비용의 동인을 LHFI와 연계하여 분석하면 어펌의 순이자 마진 NIM이 고금리 환경에서도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6번째 페이지는 LPC 손실로스 안론 퍼처스 커미트먼트의 실체를 공개한다. LPC 손실은 파트너 은행이 0% APR 대출을 실행할 때 어펌이 이를 공정 가치보다 높은 가격액 명가 등으로 매입해오면서 발생하는 회계적 손실이다. 2023년 3분기 LPC 손실은 3,100만 달러로 무이자 할부 GMV 대비 3.3%를 기록했다. 중요한 점은 이 비율이 2021년 3분기 7.1%에서 3.3%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는 것이다. 이는 무이자 할부 대출의 기간 두레이션이 짧아졌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MDR가
이 손실분을 충분히 커버할 만큼 상향 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LPC 손실의 감소는 어펌의 무이자 비즈니스가 수익성 있는 구조로 완전히 안착했음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무이자 할부가 늘어나는 것을 비용 증가로 볼 필요가 없다. 가맹점 수수료와 LPC 손실의 관계를 모델링해보면 무이자 할부가 어펌의 가장 높은 단위 경제성을 제공하는 효자 상품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7번째 페이지는 2023년 한 해 동안 어펌의 수익성할 LTC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순풍 TAILWIND과 역풍 헤드윈드로 나누어 종합 정리한다. 먼저 순풍 요인으로는 가격 정책 프라이싱 이니셔티브즈이 꼽힌다. APR 상한을 36%로 높이고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한 것은 수익률 개선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마진이 높은 이자 발생형 대출 비중이 늘어난 제품 믹스의 변화와 언더라이팅 최적화를 통한 충당금 절감도 강력한 순풍이다. 반면 역풍 요인은 주로 외부 매크로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 고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자산 매각 이익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다. 또한 소비자 지출이 필수재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평균 주문 금액 AOV이 낮아지는 경향도 단기적으로는 역풍으로 작용한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통찰은 어펌이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요인 가격, 신용, 제품들이 외부에 거친 역풍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기 사이클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금리가 안정될 때 어펌의 수익성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18번째 페이지는 RLTC 지표를 최종 요약한다. 2023년 3분기 RLTC는 1억 4,400만 달러로 GMV 대비 3.1%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 우려가 가득했던 2023년의 매크로 상황을 고려할 때 3% 이상의 RLTC 비율을 유지했다는 것은 어펌 모델의 견고함을 입증하는 최상의 지표다. 분석의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크로 요인은 2023년 내내 강력한 역풍이었으나 어펌은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둘째, 가격 정책의 혜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향후 수분기에 걸쳐 최대치에 도달할 것이다. 셋째, RLTC 비율은 연말 시즌인 2분기에 계절적으로 가장 낮아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분기별 변동성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장기적으로 어펌은 3에서 4%의 RLTC 비율을 타겟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핀테크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 효율성이다. 현재의 3.1%는 매크로 역풍이 가장 거센 시기의 바닥 수치라고 볼 수 있으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이 수치는 다시 상단인 4% 이상으로 치솟을 잠재력이 충분하다. 19번째 페이지는 어펌의 비용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non-GAAP 운영 비용 추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어펌은 매출 대비 운영 비용의 비중을 극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구체적으로 영업 및 마케팅 세일즈 언드 마케팅 비용은 매출 대비 26%에서 15%로 일반 관리비 지앤드어는 24%에서 13%로 각각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무리한 광고 없이도 애머잔이나 SHOPIFI 플랫폼 내에서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 있음을 뜻한다. 반면 기술 및 데이터 분석텍 언드 데이터 비용은 매출 대비 26%에서 22% 수준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하락했는데 이는 기업이 본질인 신용평가 모델과 기술 고도화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데이터는 어펌은 돈만 쓰는 적자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겨준다. 매출은 연 20에서 30% 성장하는데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개선될 준비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펌을 성장주를 넘어 가치 창출형 기술주로 재평가해야 한다. 20번째 페이지는 어펌 재무제표의 가장 큰 논란거리인 주식 기반 보상 비용 쉐어 마이너스 베이스트 페이먼트 익스펜스를 정밀 분석한다. 2023년 3분기 총 주식 기반 결제 비용은 2억 2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장부상 영업 손실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비용의 상세 내역을 보면 단순히 직원 월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가장 큰 비중은 아마존 애머잔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발행한 워런트 비용과 쇼피파이 SHOPIFI 상업적 계약 관련 비용이다. 특히 아마존 워런트 비용은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적 비용이며 아마존이 어펌의 독점적인 파트너로 남는 대가로 지불하는 가상의 비용이다.
투자자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은 이 비용이 이미 발행된 주식 수다일루션에 반영되어 있으며 현금 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아마존 워런트 비용은 202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할 예정이어서 그 시점에 이르면 어펌의 GAAP 기준 영업 손실은 마법처럼 사라지고 거대한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21번째 페이지는 주식 기반 보상이 실제 기업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보여준다. 분석의 핵심은 GAAP 기준 손실이 아무리 커 보여도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은 결산 시점에 다시 주주 지분 에쿼티로 더해진다는 회계적 원리다. 2023년 1분기 1에서 3월 데이터를 보면 어펌은 2억 달러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주식 기반 보상 1억 2,500만 달러와 워런트 가시화 9,400만 달러가 자본으로 재유입되면서 전체 주주 지분은 오히려 25억 1천만 달러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 지표는 어펌이 주식 보상을 과도하게 하더라도 기업의 순자산 가치는 훼손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다. 주주들에게 남는 유일한 리스크는 지분 희석 다일루션이며 어펌은 이를 연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장부상의 빨간색 손실에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페이지의 강력한 메시지다. 22번째 페이지는 아마존 및 쇼피파이와 관련된 엔터프라이즈 워런트 비용의 미래 일정을 공개한다. 2023년 3분기 기준 관련 비용은 총 1억 1,300만 달러이며 이 중 아마존 워런트 성과 기반 비용이 9,400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요한 것은 이 비용이 언제 끝나는가이다. 어펌은 이 거대한 회계적 비용이 2025년 회계연도 하반기 EFH25까지 실질적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파트너십 초기 단계에서 가중되었던 상각 비용이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2025년이 어펌의 재무적 빅뱅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임을 모델에 반영해야 한다. 매분기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사라진다면 그만큼이 고스란히 순이익으로 전환된다. 이는 현재 어펌의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강력한 업사이드 포텐셜이다. 23번째 페이지는 직원 주식 보상 SBC과 CEO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다룬다. 직원 SBC는 2021년 3분기 1억 8천만 달러에서 2023년 3분기 8,900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어펌은 이제 과도한 주식 발행이 아닌 철저한 성과와 희석 목표치에 기반한 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CEO 맥스 레브친의 가치 창출 어워드 밸류 크리에이션 어드는 전형적인 올-오- 너싱 구조다. 주가가 132달러를 넘지 못하면 CEO는 단 한 푼의 옵션도 행사할 수 없다. 2023년 현재 주가를 고려할 때 이 목표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경영진이 주가를 수배 이상 끌어올려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들과 완벽하게 이해관계가 일치함을 보여준다. 이 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어펌이 단순한 연봉 보조 수단으로 주식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거대한 기업 가치 상승을 담보로 핵심 인재들을 묶어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주들은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132달러라는 목표를 향해 미친 듯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할 수 있다. 마지막 페이지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어펌을 모델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제시한다. 첫째, RLTC 거래 비용 제외 수익 예측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라. 이것이 어펌의 생존과 직결된 진짜 마진이다. 매크로 환경금리과 어펌 전용 요인 가격 인상을 구분하여 정교하게 추정해야 한다. 둘째, 운영비용의 레버리지를 믿어라. 영업 마케팅과 관리비는 이미 효율화 궤도에 올랐으며 매출 성장에 따라 이익률은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주식 기반 보상의 착시 효과를 걷어내라. 2025년 말이면 워런트 비용은 사라지고 GAAP 기준 흑자가 현실화될 것이다. 넷째, 어펌 카드와 0% APR 상품의 성장성에 주목하라. 이것이 어펌을 단순한 결제 도구에서 일상의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어펌은 이 세션을 통해 자사의 재무적 미로를 가장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장의 차가운 시선이 이 정교한 수치들로 인해 따뜻하게 변하는 과정뿐이다. 어펌은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니라 정교한 금융공학 위에 세워진 미래형 금융 네트워크이다. 2023년의 매크로 고난을 견뎌낸 어펌의 모델은 이제 가장 강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